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22일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의 LH 투기 의혹이 터졌습니다. LH 개발 부지를 3년 전 구입해 136억 원의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저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청장의 장모로 알려진 최은순 씨가 제가 방송한 내용에 자신의 얼굴이 노출 공개됐다며 제 방송을 개인정보 침해로 유튜브에 신고했는데요. 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알려진 인물이 자신의 얼굴이 공개됐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지만 더 놀라운 건 유튜브까지 꼼꼼히 모니터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그것도 윤석열 전 검찰청장 장모가 말입니다. 우선 노출된 얼굴에 대해서는 블러 처리는 했지만 꼭 사전 검열 당하는 것 같아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인이 신고한 건 아니겠죠. 대리인을 통하던 누군가를 시켜서 진행됐을 텐데요. 그래도 의외이긴 합니다. 윤 전 청장이 사퇴를 했기에 망정이지 한바탕은 검찰로 끌려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보는데요. 얼굴 노출되는 것도 싫고 자신이 저지른 의혹을 해명하는 것도 싫다면 뭘 어찌하라는 거죠? 다른 의혹들은 다 넘어갔는데 유독 LH 보상금 136억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추가로 발생되는 사안이 있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믿는 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밖에는 없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야권 단일화를 통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최종 단일화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국힘당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빨간 점퍼를 입었는데요. 참 잘 어울립니다. 진작에 거기 가서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 게 다행스럽기까지 합니다. 금 전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오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금 전 의원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오 후보가 안 대표와 야권 전체 단일화를 하기에 앞서 안 대표와 제3지대 단일화 경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날 오 후보는 금 전 의원에게 직접 응원 점퍼를 입혀주는 생쇼도 보여줬습니다. 오 후보는 100만 대군을 얻은 것 같은 귀한 원군을 얻은 날이다. 금 전 의원이 큰 마음을 먹고 도와주셨다며 사실 굉장히 어색하실 것이다. 당이 다른데 이렇게 흔쾌히 옷도 입어주시지 않았나.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요. 금 전 의원은 오 후보에게 축하드리고 반드시 이번 선거를 승리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이번 선거는 정상적인 정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선거 승리를 위해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을 비롯한 합리적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 입당 계획은 없다면서 어제 오 후보의 요청을 받고 캠프에서 하는 일은 뭐든지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야권이 단일화를 제3지대까지 이뤘다는 것을 민주당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은 이번에 회초리를 맞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진영 간 다툼이 아니라 상식을 복원하는 선거이기에 중도층에 대해서는 지지를 복원해야 한다고 보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대표와 제3지대 단일화 이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일화 후보가 결정되기 전 연락이 와서 한 번 만났고 그때도 안 대표에게 최종 단일화 후보가 결정되면 누구든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는데요. 2021년 3월 24일은 당적을 수십 번 갈아치운 대한민국 정치의 신화 이인재 피닉제의 뒤를 이은 금태섭 피닉섭의 전설 쓰기가 시작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태극기 세력까지 포함한 통합론에 찬성을 하십니까? 사실은 이번 선거는 우리 야권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선거입니다. 여론조사는 조금 차이가 나고 벌어졌지만 실제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 쪽은 조직선거를 하겠다고 이른바 백병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의회나 구의회도 모두 장악당한 상태에서 각종 시민단체들도 가능하면 전부 동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 지정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금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과도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그게 무슨 연대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들도 다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서울 시민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도 아마 다 선거에 동참해 주실 걸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난 23일 MBC 단독 보도로 박형준 국힘당 부산시장 후보의 아내가 건물을 지어놓고 4년째 등기도 하지 않은 채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후보의 재산 신고에도 이 건물은 빠져 있었는데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제는 헛웃음만 나옵니다. 이런 자가 부산시장이라뇨. 온전한 정신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런 비리 종합 세트인 후보자를 뽑아줄까요? 박 후보 측은 단순 실수라며 건물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왔다는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아내 조연 씨가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보유한 토지입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사이에 이 일대 토지를 여러 차례 사들였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대지 면적은 699제곱미터. 이 대지 위에 짙은 색의 2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바로 그 문제의 건물인데요. 입구엔 조경수를 심었고 보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는 배우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해당 대지만 등록했을 뿐 이 건물은 빼놓은 건데요. 그러면서 이 대지의 가치를 3억 1천만 원 정도라고 신고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 없는 건물로 나왔는데요. 미등기 건물이었던 겁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했더니 준공은 이미 2017년 마친 상태였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4년째 등기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까요? 취득세는 물론 건물이 존재하지도 않으니 내야 할 각종 세금은 누락 처리된 겁니다. 박 후보 측은 건물 미등기 상태로 남겨둔 건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는데요. 왜 이분은 유독 실수가 이렇게 많을까요? 애초 아내 조 씨가 이곳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땅을 사들였다가 도시계획상 불가능해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건물은 박 후보의 재산신고 목록에서 빠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미등기 건물과 대지가 부동산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 가격은 매입 시점보다 몇 배가 더 오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박준영 후보 측은 건물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납부해왔다면서 즉시 등기를 마치고 후보자 관련 재산으로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은 초법적인 존재인가요? 이 양반한테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이 안 됩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4년 동안 등기를 안 했다고요? 대체 이 사람의 뇌구조가 어떤지 진심 궁금해집니다.